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병완 씨가 지은 48분 기적의 독서법 48분 기적의 독서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인생 역전 책 읽기 프로젝트 48분 기적의 독서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진정한 자기혁명을 꿈꾼다면 48분 기적의 독서법으로 3년만 1000권의 책에 미쳐라. 3년만 1000권의 책에 미쳐라. 세상에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간편한 방법은 폭발적인 독서법이다. 이렇게 저자는 얘기합니다. 참으로 김병완 씨는 이 글쓰기를 배우거나 훈련을 한 적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이 말하면은 이것 안 되겠다. 다시 말하면은 10년 이상 개발 연구원으로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가 이렇게 뛰쳐나와서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책을 내놓고, 지금 현재는 많은 훌륭한 책들을 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은 이분의 그 지혜가 담겨 있는 48분 기적의 독서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에 어느 날 문득 보니 나는 길가에 뒹구는 나뭇잎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곳에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은 이런 걸 깨닫지 못하는데, 김병완 씨는 어느 날 자기는 이 나뭇잎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고 이렇게 또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는 어떤 동기도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독서는 내 삶의 혁명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어떤 이는 독서를 통해 자기 발전을 이루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지만은, 어떤 이는 독서를 아무리 해도 혁명 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차이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차이는 한마디로 독서의 임계점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독서의 임계점, 모든 일에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이 임계점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거기에 말하면 주저앉게 되고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가 물입니다. 물이 끓어야 라면이라도 해 먹을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상 물이 끓기 직전에 불을 끄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실제로 물을 끓이는 일이야 다 끓을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간단한 작업이지만, 독서의 임계점을 눈에 보이지 않고 코로 냄새 맡을 수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독서의 임계점을 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의 책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하면서 남이 고생하여 얻은 지식을 아주 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것으로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말하면 소크라테스는 남의 책을 많이 읽어라. 남이 고생하여 얻은 지식을 아주 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것으로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적의 독서법은 인생 역전 책 읽기 프로젝트를 활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적의 독서법이라는 게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독서량이 일정한 임계점을 돌파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일정 시간 안에 필요한 양의 독서를 마쳐야 한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말하면 삼중 장애임에도 위대한 삶을 살았던 헬렌 켈러 역시 집중 독서 기간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인슈타인, 처칠, 존 슈트어트 미엘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 모두 집중 독서의 법칙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조건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양이 질을 낳는다. 양이 질을 낳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것을 바꾸고 싶다면은 많은 것을 받아들이라고 사르트르는 얘기합니다. 많은 책을 읽은 사람이 한 권의
명절을 읽은 사람보다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고 많은 변화를 이룰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48분의 기적이라는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48분의 기적은 챕터 1에 48분의 기적은 뭐냐? 3년이란 시간은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 과연 누가 3년 동안 책에 미칠 수 있을까? 허황된 이야기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 허황된 3년을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시간으로 마법같이 바꾼 것이 바로 하루 48분 기적의 독서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소개를 합니다. 지금은 시간의 차원이 달라진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본금이다. 이 자본을 이용한 사람에겐 승리가 있다고 칼 샌드버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이 길어진, 지금 현재 건강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길어진 인생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의 2040년 평균 수명인 90년이란 세월 중에서 딱 3년만 책에 미치면은 길어진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48분인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평균 수명인 90세의 인생 주기를 하루 24시간에 비유해 보자. 90년 중에 3년이라는 시간은 하루 중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8분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인생에서 3년을 독서에 투자한다는 것은 바로 하루 중 48분을 투자한다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계산이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48분씩 읽어서 3년 만에 1000권을 읽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보통 책의 분량과 내용의 난이도 등에 의해서 책 한 권을 읽는 시간은 매우 다양하게 걸린다. 또 사람에 따라 책 읽는 속도도 다르다. 이렇게 독서에 있어서 시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점점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경험을 한다. 가까운 예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생활의 달인처럼 숙련된 사람들의 일처리 속도는 눈으로 봐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이 책에서 48분 기적의 독서를 소개하고 있지만은 실행에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인 책 읽기를 권한다. 하루 2번에 걸친 48분의 독서가 그것이다. 하루는 오전과 오후 12시간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48분을 투자하여 책을 읽는다면 시간의 배분에 따라 하루 일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인생이 바뀌는 그런 독서를 체험할 수 있다. 더군다나 여기서 말한 48분은 오직 독서를 위해 따로 빼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흘러버리는 짜투리 시간들의 총합을 의미한다. 그 시간들이 모여 한 달 동안 쌓이게 되면 48시간 동안 책을 읽은 것이 된다. 그리고 그 한 달 동안에 48시간에 1년 동안 쌓이면 576시간 동안 책을 읽은 것이 된다. 또 3년이 되면 1728시간 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결국은 1000권 이상의 책을 읽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챕터 2에서는 48분 독서로 잔잔한 삶의 혁명을 일으켜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서는 가장 아름다운 습관이다고 했습니다. 습관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독서가 정신에 미치는 효과는 운동이 신체에 미치는 효과와 같다고 리처드 스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습관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든지 하게 만든다고 도스토옙스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스토옙스키가 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하고 올바르고 가치 있는 것에 미쳐야 한다. 그렇게 해야 그 의미가 크다.
그 중에서도 책에 미치는 사람은 목표로 삼은 대업을 이룰 수 있는 거인으로 성장한다. 이를 책광대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자 한다. 이제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 하루하루 적당히 살 것인가, 아니면은 책에 미쳐서 위대함의 씨앗을 자신의 정신과 마음에 심을 것인가. 선택은 온전히 당신의 몫이다. 책광책습은 책에 미친 사람만이 책 읽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에 미치면 오히려 행복하다. 다른 데 미치면 이상하게 되지만은 책에 미치면 오히려 행복하다. 모든 책은 빛이다. 다만 그 빛의 밝기는 읽는 사람이 발견하는 만큼 밝아질 수 있다. 결국 독자에 따라서 그것은 빛나는 태양일 수도 암흑일 수도 있다고 모티브 에들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일으킨 빌 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고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 하버드 대학을 중퇴를 하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이 읽으면 달라진다. 많이 읽으면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평소에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자기 하나만의 세계에 감금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라도 손에 책을 들기만 하면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별천지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이모당 선생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책은 하나의 작은 세계이다. 그 세계를 접함으로써 우리는 사유하고 위안을 얻고 지혜를 얻고 통찰력을 얻게 되고 꿈꾸는 법을 깨닫고 밝은 내일을 설계할 수 있다. 저는 서울에서 제공하고 있는 말하면 스마트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도 일주일에도 책을 2권씩 빌려서 꼭 되돌려주고 다시 또 2권씩 빌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책을 보는 시간만큼은 가장 귀중한 시간이고 나를 어느 우리에서 갇혀있는 우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롭게 하면서 여기도 있는 바와 같이 독서를 하는 것은 우리의 저자의 깊은 인생관, 세계관을 넘볼 수가 있고 한 사람의 그 생각에 가장 말하면 차원 높은 생각을 우리는 쉽게 책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배운 자만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고 어떤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독서란 말 자체도 옛날에는 그 자체가 공부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쪼록 이 48분 기적의 독서법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에 미쳐야 미래형 인재된다. 이 말도 맞는 얘기입니다. 책에 미쳐야 비로소 내가 과거와 현재에서 벗어나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보다 더 스케일이 큰 그런 어떤 인재로 성장할 수가 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그 지혜는 책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위가 다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학교 공부는 일종의 이 말하면 시점에서 멈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책에 미쳐야 미래형 인재가 될 수 있다, 된다고 하는 얘기는 참으로 진리라고 생각됩니다. 위대해지려고 각오한 자만이 위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또 타이틀을 걸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보면 말하면 드골이 한 말인데 위대해지려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창의성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력과 혁신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미래형 인재가 그렇다는 것이죠. 지식과 기술만을 가진 것은 과거형 인재이다. 그리고 이들은 원하는 조건 아래에서만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변화가 심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면 이와 같은 능력을 배양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이러한 인재를
T자형 인재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소개되는 인물은 아인슈타인인데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 지식은 한계이지만은 상상력은 세상을 품고도 남는다. 앞으로 세상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하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그로 인해서 창의력이 있는 사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봤을 때에 이 아인슈타인의 그 말은 참으로 일리가 있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는 말하면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을 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은 상상력은 세상을 품고도 남는다고 말한 바가 있다. 스티브 잡스가 말하면은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었던 것 또한 놀라운 상상력 덕분이었다. 스티브 잡스만큼 학식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다. 그러나 그처럼 혁신적인 상품을 구상하고 만들어낸 사람은 거의 없다. 스티브 잡스가 뛰어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그가 가진 지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준 상상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는 말처럼 지식을 더욱 가치 있고 쓸모 있게 해주는 것이 상상력이다. 스티브 잡스도 역시 그 명문대를 완전히 졸업하지 않고 스스로 중퇴를 한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3년 독서법을 실천한 CEO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역시 손정희 회장도 독서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 병상에서 보낸 3년은 소프트뱅크를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시킬 계기가 되었다. 3년의 집중 독서가 그의 말처럼 평생을 보장하는 튼튼한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3년 동안 손정희는 책에 미쳐 살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4,000권의 책을 읽었고 의식과 사고 수준이 비약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는 엄청난 독서를 통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스스로를 담금질하고 성장시키고 열정을 불태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 속에는 당신이 담고자 하는 그 모두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 내용 속에도 보면은 철학적 사고는 다시 말하면은 책을 통해 비약적 도약을 이룬 사고를 말하는데, 철학적 사고를 통해 얻은 이론을 현장에 적용한 결과 나는 주가가 오를 때나 내릴 때나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었다. 철학적 사고, 책을 통해 그 비약적 도약을 이룬 사고를 통해 얻은 이론을 금융시장에 적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나는 거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조지 소로스가 한 얘기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독서를 통해 얻은 남다른 의식과 사고 수준을 자신의 저서인 금융의 연금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그가 만약 독서를 하지 않았다면, 독서를 했다 하더라도 몇십 권에 지나지 않았더라면 자본주의 시스템의 맹점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을 것이고 금융의 황제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독서는 당신의 잠든 위장을 깨운다는 그런 제목 하에서는 2만 권의 도서를 소장한 장석주 선생은 저서인 취서 만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한 권 한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책에 관한 총체적 시각을 갖고 책과 책 사이의 소통과 연결선들을 아는 것이다 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북을 또 창간한 또 마크 주커버그는 뭐라고 하냐면, 21세기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연결되고 다른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지 잘 이해하고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데 대해 더 감을 잘 잡고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서를 하지 않는 48분은 그야말로 인생 낭비다고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는데, 헤르만 헤세는 자신의 저서인 헤르만 헤세의 독서의 기술에서 책의 위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자연에서 그저 얻지 않고 스스로 정신으로 만들어낸 수많은 세계 중 가장 위대한 것은 책의 세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한 해 두 해를 넘기고 10년 20년이 지나도록 학교에서 배운 그 마법의 열쇠를 사용하여 새록새록 매료되고 반복한다. 오늘날 읽기는 누구나 다 배우지만 얼마나 강력한 보물을 손에 넣었는지를 진정으로 깨닫는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생 처음 글을 배워 혼자 힘으로 젊은 시나 격언을 읽어내고 또 동화와 이야기책을 읽게 된 아이는 스스로 얼마나 대견한가. 그런데 소명을 받지 못한 대개의 사람들은 이렇게 배운 읽기 능력을 그저 신문 기사를 읽는 데나 활용할 뿐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 헤르만 헤세는 그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책은 없다. 그러나 책은 은밀하게 그대를 그대 자신 속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것과 다름없다는 그런 또 내용이 나옵니다. 워렌 버핏의 독서량은 일반 사람들보다 5배 가량 많다고 한다. 독서력에 대한 그들의 비밀함은 결국 그들이 일반 사람들의 그 반열을 훌쩍 뛰어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사람은 모두 책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적어도 책 한 권에 인생이 변했노라고 말하는 비열한 인간은 되게 싫었던 것이다. 이영준 작가의 시에 어둠의 뿌리는 무럭무럭 자라나 하늘로 간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기 책을 읽는 것은 사람만이 가진 삶의 특권이다. 이 말도 맞는 얘기 같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책을 보고 싶어도 성경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제목과 같이 올려본다면 아주 거기에는 보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물을 아무나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게 우리가 그 과거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 현재는 모두가 다 공평하게 주어진 독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기에 참여하고 선점하는 사람이 주인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헤르만 헤세의 책들이라는 제목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이 그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남몰래 가만히 알려주지. 그대 자신 속으로 돌아가는 길을.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거기에 있지. 해와 달과 별, 그대가 찾던 빛은 그대 자신 속에 깃들어 있으니 그대가 오랫동안 책 속에 파묻혀 구하던 지혜, 펼치는 곳마다 환히 빛나니 이제는 그대의 것이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 역전은 48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또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려지는 1분을 찾아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은 없다. 버려지는 1분을 찾아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면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하는 그 얘기가 유명한 얘기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시간 18분이란 책에서 저자인 피터 브레이그만은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18분 동안의 의도적인 멈춤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스톱워치로 일상을 체크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작은 멈춤을 선사하는 것이며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시각으로 관찰하는 행위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을 쪼개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시간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진정한 시간관리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간관리를 하고자 한다면
중요하지 않은 일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은 없는지 점검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이명원 씨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 세계 수많은 CEO들이 프랭클린 플래너를 사용하는 이유는 한 가지일 것이다. 바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시간 사용의 효율을 극대화시켜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분도 금 같은 오전에 48분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화장실에서 보내는 짜투리 5분을 잡아라고 얘기하고 48분 독서라는 목표가 있다면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실천이며 그 실천은 짜투리 시간의 활용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출근길 대중교통은 전자책을 읽으라고 얘기하고 스타벅스의 사장인 하워드의 경우를 보면은 항상 두세 권의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책을 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비행기 아니든 자동차 아니든 가리지 않고 책을 읽는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책은 한 번에 수백 권씩 사서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용 시간 3분을 활용하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점심시간은 활용하는 사람에게 더 길다 그럽니다. 식사 중에 좌우에 책을 펼쳐 놓는다. 궁중에 있으면서 손을 거두고 한가히 앉아 있을 때가 없었다고 이렇게 세종실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참으로 훌륭하신 대왕으로서 책을 가까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친 오후를 달래는 48분간의 독서 타임, 오후 4시 티 타임이 아니라 티북 타임이다고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집중력을 가져다주는 지하철의 책을 읽어라. 지하철에서 책을 읽으라 그럽니다. 퇴근 후 3시간이라는 니시무라 아키라의 책에서 보면은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광고 시간에 책을 잡아라. 대단한데 광고 시간에 책을 잡아라. 이런 점에서 몽테뉴의 아무리 탁월한 재능이라도 무의도시 가면은 이는 곧 사멸한다라는 이 말은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잠들기 전 10분이 나의 내일을 결정한다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읽는 책은 어떤 클래식 음악보다도 황홀하다. 이게 말하면은 또 잠자는 데 매우 도움이 되고 잠들기 전에 읽었던 그 내용들은 굉장히 말하면 효과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긴 여운을 남겨놓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말은 충전의 시간, 책꽂이를 충전하라 그럽니다. 읽은 책을 기억하라. 읽을 책을 준비하라. 술 대신에 책을 권하며 침묵을 사하라.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8분간 어떻게 기적을 일으킬 것인가,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참으로 귀중한 시간에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명저 한 권에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또 타이틀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작은 일이 완벽함을 만든다. 그리고 완벽함은 작은 일이 아니다. 이미 완벽해질 때는 작은 일이 아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작은 데서 출발하지만 이미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그 작고 사소한 일이 이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공이산의 정신이 중요하다. 우직하게 읽으면 천재도 이긴다. 참으로 합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처칠은 학문의 최대의 적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유혹이다 그랬습니다. 이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 당신은 결코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김명환 씨가 지은 48분 기적의 독서법, 인생 역전 책 읽기 프로젝트 48분 기적의 독서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